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2026년 새해가 밝고 나서 진짜 가성비가 좋아지는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현대자동차에 있어서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그랜저인데, 지금 그랜저가 GN7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그랜저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뭐 GN7, IG, 사실 XG까지 내려가기에는 연식도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이 됐으니까 그거 말고 IG 그랜저랑 GN7 이렇게만 하더라도 총 3가지 타입의 그랜저가 있거든요. 이 3가지 타입 중에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량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왜 가성비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그랜저 7세대 모델입니다. GN7 그랜저는 기존 그랜저들 대비해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GN7만큼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디자인들을 전부 탈피하고 완전 새롭게 탄생한 디자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애매하다라고 지금으로서는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한 1년, 2년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GN7이 신형 모델인 만큼 현대자동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최신 기술을 다 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2026년 초에 요게 약간 애매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한 5달 뒤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페이스리프트 되는 애는 요 앞에 그릴 디자인도 바뀌고, 원래는 헤드램프가 요 오른쪽으로 쭉 빠져 있었는데 이게 약간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릴에 뭔가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N7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GN7이 실내에서 플레오스 시스템이 탑재되는 거, 요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오스 시스템 적용되고 앞모습 바뀌고 뒤에 방향지 시등이 범퍼에 들어가 있던 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이런 다양한 변경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2년 정도 됐고 캘리그라피에 뭐 하이브리드 트림 들어간 거, 보통 그런 애들이 신차가가 한 5,500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4천만 원 초반 이런 정도가 되면은 가성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식이 그래봤자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은 감가 수준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점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요 GN7에 얼마 연식 안 되고 감가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들을 구매하는 거는 요거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 차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그랜저가 굉장히 많죠. 여기 Q 그랜저부터 해서 뭐 IG 그랜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것들은 저 안쪽에 있어요. 바로 요 GN7의 아너스라는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랜저가 뭐 프리미엄 있고 익스클루시브 있고 캘리그래피 있고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아너스라는 트림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너스 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보닛의 엠블럼을 보면 이 엠블럼이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캘리그래피 트림을 고르고 블랙잉크라는 트림이 따로 있었어요. 그 블랙잉크를 골랐을 때 엠블럼이라든지 뒤쪽에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는데, 아너스를 고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캘리그래피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너스 트림이에요. 근데 이 아너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감가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GN7이 그렇게 추천할 만하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워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트림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조금 있는, 감가도 한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애들을 고르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는 GN7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 않은 2.5 캘리그래피 모델들을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랜저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구매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 트림입니다. 뭐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연비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선택하기보단 하이브리드 트림을 정말 많이 선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흡기 엔진만 가지고 있는 이 내연기관 모델들은 아무래도 감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차가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감가는 꽤 심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랜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끝판왕급에 해당하는 캘리그래피 트림이거든요. 캘리그래피 트림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싹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문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뭐 실내 인테리어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핸들 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HDA2라고 할 수 있는 주행 보조 기능들 다 들어가 있죠. 이 외에 뭐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뭔가 옵션이 추가로 뭐가 들어갔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캘리그래피 트림을 중고로 살 때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내가 신차로 그랜저를 사야 돼 라고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안 돼서 보증기간이 살아있고 주행거리도 3만 킬로미터가 좀 넘었는데 벌써 1,0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지간하면은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그랜저들은 어차피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감가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냥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요 내연기관 모델들을 사는 게 어떨까, 아니면 난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사야 돼 라고 한다면 한 2, 3년 정도 된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모델들을 고르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런 애들은 보통 한 1,300에서 1,400 정도 감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IG 그랜저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큐 그랜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큐 그랜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 가장 가성비 높은 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요 큐 그랜저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랜저 가격이 지금처럼 막 5천만 원을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이스리프트 하고 뭐 캘리그라피 트림 고르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한 4천만 원 중반 요 정도까지가 거의 풀옵션 기준이었어요. 근데 풀체인지 하면서 GN7 풀옵션이 5천만 원 중반 요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IG 페이스리프트 그랜저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5 가솔린을 가지고 있는 자연흡기 엔진이고 2.4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타입 중에서 내가 골라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그랜저야 뭐 GN7 올라오면서 1.6L 4기통 터보로 바뀌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4 자연흡기 가솔린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연흡기 가솔린이 어느 정도 좀 더 내구성을 챙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동시에 연비가 조금 더 좋다, 뭐 한 20km에서 20km 초반 요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트림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하이브리드와 일반 내연기관 모델 요 두 가지 차량의 가격 차이가 2, 3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신차로 구매할 때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을 더 줬어야 되는데 중고차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 200만 원에서 250 요 정도만 더 주면은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요 큐 모델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휠을 보면은 요 휠이 17인치거든요. 아 뭐야 18인치가 아니니까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그냥 기본 프리미엄 트림인가? 라고 해서 제일 깡통 트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요. 이 프리미엄 초이스가 극강의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프리미엄은 정말 깡통이고 익스클루시브는 옵션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위로 캘리그라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는 프리미엄 기본 등급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만 살짝 옵션을 넣어서 만든 게 프리미엄 초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초이스를 구매하면 사실상 불편하다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초이스가 가성비 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안쪽에 핸들을 보면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버튼이 저렇게 들어있죠.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고를 때는 저 버튼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어라운드 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스마트 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고르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옵션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가성비 트림으로 프리미엄 초이스를 고르고 거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는 애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요렇게 가성비가 좋은 프리미엄 초이스에다가 스마트 센스 넣고 뭐 가능하면은 파킹 어시스트 2까지 해서 어라운드 뷰까지 넣은 요 큐그랜저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보통 요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큐그랜저들이 한 2천만 원 중반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고 준대형 세단이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는 이 그랜저가 지금 2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2천만 원 중반 정도의 돈으로 어떤 차를 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2020년대 초쯤에 나와 있던 셀토스 같은 애들을 2천만 원 초반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셀토스보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더 주면 요 그랜저를 살 수가 있는 거야. 심지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SUV에서 세단으로 넘어오는 게 살짝 비교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큐그랜저가 아니 셀토스보다 공간성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그랜저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거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나
익스클루시브 정도에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 있는 요 페이스리프트 된 IG 그랜저가 진짜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페이스리프트 전 IG 그랜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페이스리프트 전 그랜저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출고된 지가 벌써 한 8년, 9년, 요 그랜저가 나온 지 벌써 거진 1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 IG 그랜저는 그냥 아반떼 정도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한 프리미엄 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등급이 제일 아래급 트림이 아니었어요. 제일 아래급 트림이 모던, 그 다음 프리미엄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프리미엄 등급이 신차로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익스클루시브 그랜저 살려면 4천만 원 중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7, 8년 만에 가격이 1,000만 원이 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나왔던 프리미엄 트림의 그랜저 IG가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1,000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CN7 초창기 모델이나 아니면 아반떼 AD 중에서도 삼각대 모델들 있잖아요. 그 삼각대 모델들을 괜찮게 살 만한 돈이면 얘 그랜저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랜저이기만 하면 되고 그랜저 정도의 승차감이나 그랜저 정도의 공간성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격대는 완전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요 그랜저까지 올라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서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좋아요, 하이브리드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부터는 시간도 이미 오래됐고 아무래도 부품도 한 8년 9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그랜저에서는 그냥 엔진만 달려있는 2.4 가솔린 내연기관 요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1,000만 원 중반도 안 되는 돈이면 아반떼 살 바에는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 그랜저가 지금 2026년을 맞이해서 GN7, IG 페이스리프트 전후 모델 이렇게 총 3가지를 봤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던 것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페이스리프트 된 IG 그랜저가 제일 가성비가 좋지 않나.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면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옵션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도 한 2천만 원 중반대 정도 되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 옵션들도 챙기면서 그랜저의 승차감이라든지 하차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겸비한 그런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봤던 여러 가지 그랜저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